이번 강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 조금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임용시험 답안 작성과 수학의 답안 작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을 점화식으로 정의했어요. x1은 3, xn 플러스 1의 세제곱을 6배의 xn의 제곱 빼기 8xn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한 수열이 6의 증가 수열인 걸 보이고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배점을 봐야 돼요. 지난번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임용시험 답안에서 배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점에 따라서 부분점수와 감점의 기준이 달라지죠. 따라서 이 배점을 무시하고 답안을 쓴다는 건 난 임용시험하고 관계가 없이 수학의 답안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수학의 답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임용시험은 이 배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택해서 강의를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문제가 당시 시험을 본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킨 문제예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문제 풀이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보신 다음에는 임용시험의 답안을 쓰는 것과 수학의 답안을 쓰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 답안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임용시험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강의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시험을 떠나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 관점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실패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임용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때 시험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수학적 기납법은 명지함수 pn인데 이 n이 모든 자연수에 따라 변하죠. 이것이 참이다를 보이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1단계예요. p1이 참인 걸 보이죠. 자, 그럼 2단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자,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pn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뭘 증명하죠? pn 플러스 1이 참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봅시다. 나는 p1이 참인 걸 보였어요. 그런데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이 참인 걸 보였으니까 p1이 참이면 p2가 참. 자, p2가 참이 됐으니까 p3이 참, p3이 참이니까 p4가 참. 계속 가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제1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 방법이 바로 제1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참고로 수학적 기납법, 귀납이란 말이 들어있지만 우리 귀납적 추론은 아니에요. 귀납적 추론은 경험으로 인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수학은 귀납적 추론을 인정하지 않죠. 수학적 기납법도 연역적 추리예요. 자, 그런데 제2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귀납법의 가정을 좀 바꿔요. P1부터 Pn까지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가 참이라면 이 성질을 가지고 뭘 보여요? Pn 플러스 1이 참인 걸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봅시다. P1이 참인 거 보였죠?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에요. P1과 P2가 참이니까 P3이 참이 되죠? P1, P2, P3이 참이니까 P4가 참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1수학적 기납법과 제2수학적 기납법은 사실은 동치예요. 그런데 제2수학적 기납법이 더 편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수학적 기납법은 제1수학적 기납법이거든요. 제2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하는데 이게 더 쉬워요. 왜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단계를 봅시다. Pn이 참인 걸 가지고 Pn 플러스 1이 참인 걸 보이는 것과 Pn뿐만 아니라 P1, P 전부 참인 걸 가지고 Pn 플러스 1이 참인 걸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이 더 쉽죠? 아래쪽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제2수학적 기납법이 제1수학적 기납법보다 더 편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다가 보통의 경우 제1수학적 기납법을 쓰거든요. 사용하다가 막히고 잘 안 되죠? 그럴 때 뭘 쓰는 거예요? 제2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2번 문제가 제2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먼저 수열이 증가수열인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할 것이란 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가수열을 보일 건데 일반적으로 증가수열을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보이려고 하죠? x의 n 플러스 1이 xn 이상이다 를 보이면 증가수열인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을 바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제곱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 세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자, 따라서 xn이 증가수열이다. xn 플러스 1이 세제곱 빼기 xn의 세제곱이 0 이상이 되는 걸 보이겠다.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래도 되는 것이 양수범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보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상하게 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가수열을 보이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보이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이 당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고 그랬죠?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가수열 쉽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접근했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이분들의 실패 원인은 좀 이따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어 갑시다. 자, n이 1일 때를 먼저 계산해 주니까 n이 1일 때는 만족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이에요. n이 k-1 이하일 때 성립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했어요. 제2수학적 기납법이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래서 어디까지죠? xk가 xk-1 이상이 될 때까지 성립이 된다면이에요. 자, 중요한 건 x1이 몇이에요? 3.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3 이상의 숫자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자, 이게 제2수학적 기납법으로 썼기 때문에 3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x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xk 세제곱을 빼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식은 xk 빼기 xk-1은 우리 0 이상이다 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제1수학적 기납법을 쓰더라도 이 앞부분은 알 수 있어요. 제1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에 의해서 0 이상이다. 문제는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을 다룰 때 제1수학적 기납법을 가지고 다루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얘네 둘 다 3 이상이에요. 따라서 여기 식을 계산해주면 6 곱하기 3 더하기 3 빼기 8 28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된다 를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제2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데 제1수학적 기납법을 쓴다면 우리 뭐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능해요. 가능하긴 해요. 제1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을 우리 이렇게 바꾸면 돼요. k-1일 때 요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3 이상이라고 쓰고 이걸 보이겠다. 이렇게 써야 되죠. 죄송합니다. xn보다 자, 이걸 보이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는 되죠. 하지만 그러면 계산을 또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어쨌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1수학적 기납법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제2수학적 기납법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유계인 걸 보일 거예요. 증가를 보였으니까 유계를 보이죠. 첫 시작이 3부터 시작하는 증가수열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x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n의 세제곱은 증가수열이니까 0 이상이에요. 자, 또 계산을 해주는데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우리 얘만 정의대로 바꿔주고요. 뒤에 xn의 세제곱은 그대로 쓰겠어요. 그리고 계산했더니 요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볼까요? 우리 얘는 음수죠. xn 빼기 저거 양수예요. xn이 3 이상의 증가수열이니까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음수 곱하기 양수가 0 이상이 음수 곱하기 양수에다 뭔가를 곱했어요. 그게 0 이상이 돼야 돼요. 곱해지는 건 뭐가 돼야 돼요?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n 빼기 4는 0 이하, xn은 4 이상이다 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6의 증가수열이니까 단조 수렴 정리. 6의 증가수열이므로 수렴하고
자, 극한을 구해보면 좌우변에 우리 극한을 붙이면 되죠. 자, 이건 극한을 L이라고 부른다면 L의 세제곱은 여기 극한 붙이면 6L의 제곱 빼기 8L. 자, 정리해주면 이성질을 만족하는 L은 0, 2, 4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xn이 3 이상이니까 극한이 될 수 있는 건 4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수학적 해결이에요. 자, 이제 우리 임용시험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아까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요.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은데 시작에서 막히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하지 못해서, 자, 저걸 생각하지 못해서 x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xn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하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자, 임용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한없이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시험 본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안 돼요. 자, 5분 됐는데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5분을 썼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가 중요해요. 그 5분을 다른 문제에 투자했다면 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자, 5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을 좀 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이 문제를 더 풀까 말까? 다른 문제로 넘어갈까? 고민을 해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10분이 됐어요. 근데 진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로 당황하게 돼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놔두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겪었던 상황이 돼요. 한 5분, 10분 정도 투자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갔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손을 안 댔어도 0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10분 이상 썼다라는 거죠. 10분을 버린 거예요. 자, 그 10분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고요. 점수를 못 받고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임용시험을 보러 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답안을 썼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 볼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같지만 차이가 있죠. 여기가 달라요. 우리 기출문제는 유계인 증가수열임을 보이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렴함을 보이고로 바꿔도 문제풀이는 똑같죠. 수학적으로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수학적으로 풀이가 달라지거나 그러는 거 전혀 없이 수학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문제이지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자, 제일 처음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학에 막 발을 들어놓은 분들은 이 위쪽이 더 싫어요. 왜? 보이라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보이라는 게 많아? 하고 싫어하겠지만 저건 절대로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저게 뭐로 보여야 되죠? 힌트로 보여야 돼요. 아주 강력한 힌트고요.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제시해주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예요. 자, 이제 배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을 생각해 보죠. 4점짜리 문제였죠? 보여야 될 게 뭔지 봅시다. 증가수열 보여야 돼요. 자, 여기 1점. 다음에 유계수열 보여야 돼요. 여기 1점.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죠? 유계 증가수열은 수렴한다. 단조 수렴 정리를 알면 1점. 그 다음에 극한 찾으면 1점. 자, 4점쯤 배점이 딱 나왔죠? 이건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를 봅시다. 무엇을 보이라고 했어요? 유계 증가수열임을 보이시오. 단조 수렴 정리를 답안지에 꼭 쓰세요. 1점 받아가세요. 제발 1점은 받아가세요로 하는 우리 출제자의 우리 힌트예요. 유계 증가수열은 수렴한다. 이 말 한마디가 뭐죠? 1점에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이때 답안을 아래처럼 썼다면 몇 점일까요? 그리고 이 답안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자, 우리 xn이 유계 증가수열임을 수렴한다. 이 말은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뭘 가르쳐줬어요? 문제에서 우리 수열은 유계 증가수열이에요를 가르쳐준 거예요. 자, 다시 문제를 볼까요? 이게 뭐죠? 우리 수열은 유계 증가수열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자, 이제 수렴함을 보이고
안 가르쳐 준 거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힌트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xn이 출제자가 6의 증가수열 가르쳐줬으니까 6의 증가수열이므로 수렴하고, 자, 극한을 l이라고 부른다면 l의 세제곱은 6l의 제곱 빼기 8l이죠. l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l 곱하기 l 빼기 2 곱하기 l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3 이상의 증가수열이니까 우리 0과 2는 될 수 없고 4가 된다. 자, 이렇게 답안을 썼어요. 자, 기대 점수가 몇 점이죠? 2점이에요. 단조 수렴 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1점, 극한 구했으니까 1점. 2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분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어려운 인수분해도 아니에요, 이거. 인수분해도 굉장히 쉽고요. 그냥 저 답안 쓰는데 1분이면 충분해요. 자, 아까 실패한 분하고 비교해 봅시다. 10분 이상 투자해서 0점을 받았고요. 자, 문제는 0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도 고려해야 돼요. 10분을 투자했는데 내가 건진 게 없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다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풀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10분 이상을 투자해서 점수는 0점이고 심리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안을 쓴 사람은 1분이면 충분하고요. 점수는 몇 점이에요? 2점은 100% 받을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 이때 문제를 보는 순간 수학적 기납법을 하기 전에 뭐를부터 생각해야 돼요? 채점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4점이니까 배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 1점, 유계 1점, 단조 수렴 정리 1점, 극한 구함 1점. 따라서 답안지에 뭐는 반드시 써야 돼요? 유계 증가 수열은 수렴한다. 이거 1점이니까 반드시 쓰자.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리미트 붙여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점수 받을 말을 미리 챙겨놔야 돼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먼저 덤벼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답안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먼저 덤벼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6개인 것까지 보이는 데까지 추가할 수가 있겠죠. 증가수열 인정해버리고요. 자, 수학적 기납법 포기했어요. 나 증가수열 인정할 거야. 그리고 답안을 써버리면 이거 점수가 몇 점이죠? 3점이에요. 시간은 요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투자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가 보여요. 자, 일단 문제를 보는 순간 2점은 받을 수 있다를 확인해야 돼요. 자, 답안지에 뭘 써요? 우리 6의 증가수열은 수렴한다. 단조 수렴 정리가 1점. 극한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하면 1점. 2점은 받을 수 있다를 확인해 놓고요. 자, 그래도 4점을 노려야 돼요,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가수열 보이기를 시도를 하죠. 자, 그런데 바로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바로 안 됐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 2, 3분이 지났으면 근데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면 자, 이제 증가수열 보기는 보류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보류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답안은 스케치할 수 있죠. 자, 3점 정도는 나 받을 거 있어. 하지만 증가 못 보였으니까 답안을 미리 쓰지 말고요. 잠시 보류해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요. 한 5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렇죠? 5분 더 씁시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일단 나는 10분에 3점은 보장 받아놨어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자, 이제 보류한 증가수열 보이기에 다시 도전하고요. 자, 그다음 저걸 다시 했는데도 안 돼요. 아니면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면 아까 스케치해둔 답안을 작성하죠. 자, 그럼 몇 점 받는 거예요? 3점은 보장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처음부터 난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일 거야 라고 맘먹고 접근했다가 당황하게 되면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임용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사실 끝내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지금 우리 시간도 없고 이걸 못 보이겠어요. 증가수열 보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증가수열 보이는 부분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저 부분을, 증가수열 보이는 부분을 완전히 안 쓰면 100% 1점 감점이에요. 그렇죠. 1점 감점 당하는 게 100%예요. 100% 감점 당하는 건 임용시험에서 제일 나쁜 일이에요. 물론 3점을 받은 거 잘했어요. 하지만 1점을 진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확률이 아주 작더라도 기대 점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임용시험은 수학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점수를 받을 확률을 남겨놔야 돼요. 기대 점수를 남겨놔야 돼요. 뭔가를 써야 돼요. 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번 시간 강의의 주제도 아니고요. 제가 공식적인 인터넷 강의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자, 이건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가 없어요.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 남기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 학원 강의에서 모의고사반을 운영할 때 그때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임용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100% 포기하면 안 된다요. 내가 모르는 부분도 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약간의 확률이라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말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문제가 돼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임용시험 문제에는 힌트가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가 뭐죠? 임용시험은 합격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전부 다 과락되면 합격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출제자는 욕을 엄청 먹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발 점수를 받아가세요라는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 힌트를 잘 찾고요. 그 다음에 뭐죠? 수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수를 받을 말을 답안에 쓰는 것이다. 자, 이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물론 앞으로도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틈틈이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골랐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4년 해석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